가지고 다시 그런 짓 안 하는 걸로. 그 세 개를 주문한 과정에서 애텀이 알아버렸어. 진짜가 나타났네, 진짜가. 근데 머리는 하지 말래요. 야, 너 17년간 5번만 해가지고 부부 신용물량자 했잖아. 하지 마. 가슴은 알아봐. 하지 마, 알아봐. 하지 마, 알아봐. 하지 마, 알아봐. 누가 이겼어요? 알아봐가 이겼어.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세미나장에 왔어요. 와서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응? 그래서 바로 나왔어. 나 집에 간다고. 사기꾼이 나타났다. 근데 그분이 집에 안 태워다 주는 거야. 끝나면 데려다 준대. 끝나면. 할 수 없이 들었어요. 유통의 여부,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 와, 진짜 강의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날 아침에 집에 가려니까 또 이왕 잠잔 거 세미나 끝나면 가래. 그래서 첫 강의 듣게 됐어요.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듣는데 와, 진짜 다단계 사기꾼이네. 8단계도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쉬는 시간에 물어봤어요. 회장님, 무슨 다단계 해봤어요? 그랬더니 빠바바바바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이 그래서 지금은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는데 그냥 전기가 푹 오는 거야. 왜 전기 왔어요?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 회사가 잘 되면 물건값을 올릴 거다. 또 가입비를 만들 거다. 그리고 월간주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애터미를 창업하신 분이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마케팅 65년이 됐는데 현재도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9일 오후 메인데이 사회를 맡은 세일즈 마스터 장부연입니다. 네, 오늘 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현장으로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내신 시간만큼, 시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고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모두 일어나셔서 사원 제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을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제품 강의 시간입니다. 이분은 믿고 듣는 명품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애터미의 사온대로 그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에 최적화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제품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지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수민입니다. 다들 저녁 드셨나요? 어떤 거 드셨어요? 국밥이요. 국밥. 밥을 드셨군요. 맞아요. 건강한 몸에는 밥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는 우리가 뭐를 먹죠? 약이요. 죽을 먹습니다. 문맥상 죽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피부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앱솔루트나 더페인 같은 걸 쓰시면 되는데 아픈 약간 피곤하고 지친 피부에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터미 더마리얼 시카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더마리얼 시카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네, 더마리얼 시카는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면 조금 더 특별한 재료와 성분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알려드릴 텐데 정말 좋은 병풀 추출물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자연의 향입니다. 인공적인 향을 첨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병풀과 허브들이 우러져 나오는 그 자연의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피부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초민감한 피부에서도 진정의 탁월함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면 더마 리얼 시카의 더마는 무엇이고 시카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더마 같은 경우는 더마 코스메틱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더마는 더마톨로지, 피부과학이고 코스메틱은 화장품이에요. 한마디로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한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화장품을 더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카 같은 경우는 병풀이에요. 병풀은 상처 재생과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에서 거기에서 호랑이가 막 둘이서 싸워요. 싸우면 한 마리는 죽겠지만 한 마리는 이겼어요. 하지만 이겼어도 상처가 났을 거잖아요. 그런 호랑이 친구들이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병풀밭에 가서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처를 재생하고 피부 진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이 병풀을 우리나라는 병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학명에서는 이거를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그냥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그냥 병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에서 너무 기니까 CICA에서 시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카에는 어떤 주성분이 있냐면 병풀에서 추출한 핵심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마데카소사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마데카솔 맞아요. 마데카소사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상처 재생에도 치유에도 효과가 있으면 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애터미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병풀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요. 병풀 어벤져스입니다. 자, 먼저 병풀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도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죠? 세라마이드는 보습 역할을 해줘요. 보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병풀에서 세라마이드만 추출을 한 병풀 세라마이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병풀 DNA. 우리 세포 같은 경우도 DNA에서 비롯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체 같은 게. 그래서 천연용매인 딥솔트를 사용해서 병풀만의 DNA만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한 병풀 DNA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풀 정량 추출물이라고 성분 중에서 상처 재생 치유 능력이 탁월한 핵심 유효 성분 4가지가 있대요. 그 4가지를 그것만 추출한 병풀 정량 추출물이 있고요. 또 병풀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으로 아주 작은 이런 단위라고 합니다. 병풀에서 펩타이드만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분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 진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풀 추출물은 우리 녹차를 달여서 먹는 것처럼 물 끓여서 먹는 것처럼 병풀을 이렇게 우린 병풀차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이 리얼시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더마리얼시카에는 토너와 앰플과 크림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토너 같은 경우는 고농축 수분 진정 역할을 하고 앰플 같은 거는 진정 영양을 역할을 하고 크림 같은 경우는 진정 자생 장벽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 진정 수분 토너인 첫 단계부터 촘촘하게 채워주는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요. 센텔라 카민 콤플렉스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은요. 병풀 추출물과 카밍워터 그리고 병풀 DNA가 함께 있는 센텔라 카민 콤플렉스인데요. 이거는 토너뿐만 아니라 앰플과 크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풀 추출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출물이고요. 카밍워터는 저희 애터미 라인에 카밍 라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9종의 유기농 생허브 웰빙 인증을 받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풀 DNA가 들어가 있는데요. 토너는 고농축이라고 해요. 저희 토너가 종류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토너가 너무 물처럼 묽은 거는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피부에 약간 반응을 좀 준다고 해요. 약간 민감성 피부는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스노우를 처음 썼는데 약간 따갑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토너 같은 경우는 고농축 허브 수기 때문에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전혀 민감한 피부에 적당한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카 토너를 검색을 해봤어요. 다양하게 시중에 많은데요.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원료명 맨 처음에 병풀 추출물이 당당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이 막 적혀져 있는데 다른 토너들은 정제수,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분명히 이름은 시카인데 한 7, 8개 단계에 있다가 병풀 추출물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떤 제품에선 소나무 추출물을 쓴다고 하는데 정제수 다음에 소나무 추출물인데 40만 ppm이더라고요. 40만 ppm이면 40%가 소나무 추출물이라는 거면 정제수는 40% 이상 거의 반이 물이고 나머지가 조금 재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라는 뜻이고 거기선 시카가 1만 ppm이더라고요. 얼마나 작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넣었기 때문에 시카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알고 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토너 같은 경우는 퍼스트 트리트먼트를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너를 그냥 바르시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닦는 토너, 닥토를 하세요. 화장솜, 애터미 화장솜 좋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한번 닦으면요. 잔여물도 정돈되고요.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부드럽게 닦아야 됩니다.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킥 수분팩을 하세요. 그 아까운 토너에 솜에 묻어있는 아까운 토너에다 조금만 더 부어서 피부에 탁 올려놓으면 수분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양감이 충분한 토너이므로 빠르게 수분 진정을 도와줍니다. 피부의 온도도 낮춰줘서 빠르게 진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앰플입니다. 여린 피부에 시카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은 저희 더마리얼 시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와 같이 센텔라 카민 콤플렉스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병풀 펩타이드,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피토코어즘이라고 피부 침투력을 높아주는 그런 기술을 써서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앰플은 이렇게 노란 색깔이거든요. 자연 색깔도 그대로, 향도 그대로, 색깔도 그대로. 영양 방울이 민감한 부위를 이렇게 덮어줘서 피부 자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진정 영양 앰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소 그냥 얼굴에 뿌려 우리 파란 색깔 앱솔루트 앰플처럼 스포이드식이거든요. 딱 뚜껑 열면 알아서 쫙 빨아들이고 얼굴에 뿌려서 바르시면 되고요. 그걸로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두세 번 레이어링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피부가 정말 엉망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토너도 일단 빼고 바로 이걸로 계속 레이어링 해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자생 크림 같은 경우는 농축된 시카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아까처럼 센텔라 카민 콤플렉스 그리고 병풀 세라마이드,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테카올리오점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필요한 곳에 안전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크림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서 하는데 이거는 뚜껑을 짜서 짜는 그런 타입인데요. 왜냐하면 안에 최대한 그런 걸 안 넣었대요. 안 좋은 성분들을 안 넣었기 때문에 공기와 마찰이 되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멍으로 따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반투명 연고 제형이고요. 상처를 받은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장벽을 튼튼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자생크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발라서 마스크팩처럼 수면팩을 하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 성분과 또 병풀세라마이드가 피부 외곽층을 감싸 장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꿀광 메이크업. 화장을 하기 전에 한번 바르고 나서 소량을 바르고 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면 반짝반짝한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안정성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일단 독일 더마 테스트는 다들 이제 아시겠고 또 하이퍼 알러제닉 테스트를 통과해서 알러지를 유발시킬 확률이 낮음을 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다들 써보면 진짜 좋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라앉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화를 해보았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자극 개선 및 진정 효과도 이렇게 3주 동안 좋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손상 피부, 경피 수분 손실량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좋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자극에서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요. 아까처럼 밥 대신 죽을 먹는 것처럼 내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바르시면 되는데요. 잦은 피부 관리로 민감해진 피부가 빠른 진정이 필요할 때, 그리고 외부 자극에 예민해 특별한 보호막이 필요할 때, 동일한 곳에 피부 고민이 오랫동안 반복될 때, 자극적인 피부 관리 후 재생 케어가 필요할 때, 한 달에 한 번 민감해지는 날 집중 라이트 케어가 필요할 때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화장품들을 막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고 발랐을 때 올라갔어요. 어떻게 안 하고 그 앰플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서 상품으로 하지 않았다가 애텀에서 맞추고 해서 2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앰플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넘버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더마리얼 시카를 가족 여행 갈 때, 3종인데 가볍지만 다 피부에 좋잖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 갈 때 그걸 챙겨 가거나, 그리고 아니면 운동 같은 거 갈 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토너만 해도 기본 2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정제수 물이 반이지만 토너 같은 경우는 2만 원 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너는 14,800원에 7,400pb, 앰플 같은 경우는 28,000원에 14,000pb, 크림 같은 경우는 19,800원에 9,900pb로 만약에 따로 사게 되면 62,600원에 31,300pb를 받을 수 있고요. 세트로 사게 되면 59,900원에 3만 pb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도 좋고, 저도 앱솔루트를 위주로 씁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도 한 번씩 이렇게 민감할 때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날에는, 더마리얼 시카로 한번 피부를 진정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명품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강의를 먼저 빨리 들었다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다음에는 네, 말씀해 주신 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은 기초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이분은 명실상부 애터미 최고의 센터 명지 클래스 센터의 리더이시고 이번에는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서 이름을 알리고 계십니다. 이분이 먼저 폭풍과 비바람을 맞으셔서 저희가 어느 팀보다도 빠르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 시간마다 열정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네 강의를 해주시는 스마트의 대명사 네 안준영 스타마스터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대본을 외우셨어요? 너무 소개를 멋지게 잘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 스타마스터를 해외에서 달고 이제 해외 파트너들을 전국 순방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해외 가기 전과 갔다 와서의 마음가짐이 완벽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형상이 없이 그냥 모니터에서 보던 사람들과 소통하던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교감을 하고 꿈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진짜 우리가 이 좁은 세계 안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더 강력하게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도구가 그 전 세계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구나라는 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진짜 부푼 가슴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고 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만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국에 돌아와서는 정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에 진짜 집중을 해서 좀 본인 스스로가 애터미인으로서 완벽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상태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백만갑에 집중했다가 백만갑 살짝 내려놓고 다른 거 했다가 막 그렇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겪어보고 어디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부딪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는데 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업은 본인이 잘하는 것을 최고의 그런 역량으로 장점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같이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합쳐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본인이 부족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업 안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우리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기본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 회원들도 오늘 별로 없는 것 같고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들 사업자분들이시니까 다시 한번 이 기본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내가 이 사업에 매진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속도, 우리 그 사원에도 있잖아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그쵸.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방향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속도도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터미 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제대로 안 탄다. 그냥 소비자만 요즘에 우리 리더님들 강의 많이 하시는 거 내가 애터미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는 게 이 방향성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대 복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우리 사업은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와 같은 리더를 계속해서 복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교육 사업인데 그 방향을 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사람. 저도 한때는 이 방향을 잘못 잡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한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적이 있는데 방향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 정말 중요하고 또 이 방향을 가긴 가는데 느림보처럼 걸어가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합니다. 그냥 땅에서 맴도는 거예요. 내 사업이 성장이 없구나. 작년 이맘때랑 지금 이맘때랑 내가 바뀐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작년 이맘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하면은 속도를 안 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애터미를 하고 있는데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도태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속도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 그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 성공의 8단계는 제가 글로벌 줌 미팅을 하면서도 이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 예전에는 뭐 이 성공의 8단계를 타 네트워크 가보면은 애터미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성공의 5단계, 성공의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무조건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경제 분야를 만든 사람이 성공의 8단계는 본인이 이 수많은 경제 그런 원리들을 조합해서 몸으로 겪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함축해 놓은 그런 단계라고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는 오토 판매사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반이 완성되는 단계. 이 오토 판매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을 했는데 2년을 했는데 내 그 앱에 애터미 어플에 반기에 250만 PV가 안 뜨는 사람들 그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겠죠.
무조건 250, 250만 PV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오토 판매사 방향대로 8코어. 8코어는 뭐냐면 내 스스로 PT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T. 어떤 PT를 받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 PT 코치님이 운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뼈도 부러지고 근육도 막 망가지고 막 목도 막 망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PT 선생님이 딱 잡아주면 어때요? 정확하게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분과 PT를 안 받으면 우리는 또 헬스장 자체를 안 가잖아요. 그 원리예요. 팔코어도 마찬가지예요. 팔코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습성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성공의 8단계와 팔코어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내가 오토 판매사의 방향대로 팔코어를 매일매일 실천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가 아니라 나도 그 성공자의 자리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기반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간단하게 성공의 8단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꿈과 목표 설정. 제가 이 글로벌 사업자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사업자들 중에서도 찐 리더감을 찾아야 돼요. 벌써 제 산하에 그 글로벌 회원수가 2,500명이 넘어가는데 6개월 만에 2,500명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매일매일 대화를 하고 누구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사람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그 기준이 꿈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너는 왜 이 사업을 해? 대답이, 대답이 되게 많죠. 난 너를 위해서 해. 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해. 나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해. 다 패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패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업에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 딸을 성공시켜야 된다.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라는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1차 관문 통과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있잖아요. 내 돈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꿈이 뭔가요?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물어보면 꿈이 뭐예요? 우리 기용사님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의결단. 결의결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도적으로. 이 결의결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집에서 제일 먼저 반대를 합니다. 집에서. 왜 반대를 할까요? 집에서. 우리 애터미 사업 너무 좋은데 이 결의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쉽게 무너지는지 집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니까 니 하지 마라 그냥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눈빛이 바짝 뜨고 도끼 가득 품고 내가 몇 년 안에 차 바꿔줄게. 응? 내가 반드시 이 사업에서는 성공해가지고 나는 할 거야 하면서 자세, 몸, 태도 모든 게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바뀌어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집에서도 쟤 뭐지? 뭔가 해보려나?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가족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내 주변을 그냥 내가 결단에 가득 찬 사람으로 그냥 보여야 돼요.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프랜차이즈 하면서 이 일 부업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나를 믿고 이 사업을 같이 따라할까요? 맞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숨도 안 쉬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공자의 대열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 오는 사람 잠 좀 이렇게 딱 깨고 눈을 부릅뜨고 세 번째 명단 작성. 명단 작성도 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이 내가 명단을 써서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생각으로 명단을 쓰면 명단이 잘 안 써집니다. 저 사람 어떻게 끌어들이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안 끌어들여요. 근데 내가
완전 생각을 뒤엎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내가 성공시켜주고 싶은 사람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명단에 적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갑이에요. 그 사람들은 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단이 잘 안 써져. 저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얘기했는데 다단계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의 불쌍한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는 갑이다라는 생각으로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제 초대 그리고 만남을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가장 안 되는 부분. 제가 온라인 사업을 코로나 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터키 사업 시작하자마자 3개월 만에 비행기 티켓을 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만나야 돼요. 온라인 안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PV가 발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터키에 있을 때 막 끌어올렸던 팀들이 또 지금 줄줄줄줄줄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다시 표 끊어놨습니다. 다시 가려고. 그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국내나 글로벌 다 똑같습니다. 만났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열의가 좀 해볼까? 막 이렇게 하다가 본인의 생활 하다 보면 다 잃어버려요. 회사 가서 오전 근무하면 어제 있었던 일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다시 밖으로 나간, 그럴 때 내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공시켜주고 싶은 사람, 내가 계속 가야죠. 그런 초대, 시스템으로의 초대, 그리고 만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팔로우스루가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팔로우업은 뭔가요? 우리 기용사님. 첫 번째 컨택한 사람을 보통은 보내주잖아요. 아, 와, 너무 감동적인 우리 세미나장에 딱 초대했는데, 석세스 세미나에 초대했는데, 우리 마치고 신규들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세요 하잖아요. 발표하고, 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잖아요. 다음 날 연락 안 하면 그 사람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는 그때 끝이에요. 그 세미나장을 나가면 두근거림이 사라집니다. 그냥. 예. 그래서 24시간 안에 팔로우업은 24시간 안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제2차 미팅을 잡고 그 다음 계획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놓으면 그 약속 때문이라도 더 생각하게 돼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보내버리죠. 그리고 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했는데 분명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했는데 그 다음 전화 안 받아. 팔로우업, 팔로우스루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설명은 제가 또 글로벌 사업하고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글로벌 가면서 저 사업 설명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매일매일 해오던 게 사업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툭 건드리면 나와요. 툭 건드리면 나와. 그럼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피나는 연습을 했다는 매일매일 1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대면하고 그들에게 우리 사업의 비전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그런 STP를 매일매일 했던 경험 때문에 사업 설명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세미나장이에요. 제가 어딜 가나 세미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이번에 글로벌 6개 지역으로 따지면 6개 지역을 돌았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그런 내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하게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센터 창업할 때 에이전트 때부터 강의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민재 지금 국장 샤론 노즈 마스터님 처음에 강의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불과 1년 전입니다. 지금은 건들건들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어딜 내놔도 사업 설명 다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복제가 되어야 내 스스로를 복제를 시켜야 내가 사업 설명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우리 성공의 8단계의 역량은 모두 다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8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연습해야 돼요. 자녀분들 앉혀놓고라도 해봐야 돼. 칠판 집에 갖다 놓고 칠판 세우는 거 얼마 안 하잖아요. 갖다 놓고 해봐야 돼. 마케팅 플랜도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후속 관리. 후속 관리. 사람들을 뭐 사업 설명이나 이런 그 많은 우리가 리크루팅 활동들을 하잖아요. 리크루팅 활동들을 해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해야 될 사람과 하지만 안 해도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 아까 중에 얘기했잖아요. 이 성공의 8단계대로 첫 번째 단계대로 쭉 우리가 진행하는데 후속 관리를 안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사람들도 있다고. 그냥 소비자로 남겨둬야 될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과 정말 내가 치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정말 치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의 후속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처음 애터미 사업을 했던 분들은 이 소비자 관리를 조금 해야 돼요. 소비자 관리, 매출 관리. 왜 그러냐면 처음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직급 도전하고 나서 이 직급 도전하고 나서 제품을 좀 사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다음. 그럼 그 제품을 샀던 그 사람들, 제품이 들어갔던 사람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이 제품이 어땠는지, 이 제품을 드셔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가 꾸준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 팔았다고 이제 그걸로 끝으로 후속 관리 없이 이제 어디에 팔아요? 글로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글로벌은 지금 제가 하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 화장품 한 세트가 거의 그 나라 월급의 3분의 1을 털어야 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앱솔루트 화장품 하나 사면 3개월이잖아요. 팔아놓고 후속 관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팔아놓고 이제 뭐 하지? 뭐 하지? 신규를 찾아야 하나? 신규를 찾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기존에 그 제품을 썼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일주일 발랐더니 어때? 2주일 발랐더니 어때? 이 정도면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할 수 있겠네? 추천 한번 해봐. 추천 계획도 세워주고 거기에서 사업 설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리들이거든요.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 그다음에 그런 제품에 대한 후속 관리에서 사업자들이 탄생하고 파생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우리 온라인 할 때 참 많이 겪었던 건데요. 상담을 할 때, 너 오늘 뭐 했어? 물어봐요. 오늘 애들 보고 유치원 갔다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어. 그래? 잘했네. 끊어. 오늘 상담 끝.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사업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도 상담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뭐 자주 안 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빠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계보도입니다. 계보도. 내 계보도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모르면 그 위에 스폰서와 계속해서 치밀하게 상담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인맥이 많다. 이 사람은 매출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들을 내 스폰서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계획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내 혼자서의 역량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내 산하에 있는 파트너들 자산 있잖아요. 계보도 자산은 내 스폰서님의 자산이기도 해요. 근데 스폰서님이 소개시켜준 사람 마음대로 내쫓아 버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스폰서님이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사람 내려줄까요? 안 내려줘. 그래서 계보도 상담을 해라는 겁니다. 이 내 계보도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나의 자산들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를 내 스폰서도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내가 받아서 어떻게 내려가야 된다라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신규 때 계보도 도레미파 가로 깔기로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 피해자적인 저기 대자 앉아 계시네. 진짜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파트너들이 도레미파로 깔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 밑에 사람 달았으면 이 사람 한쪽이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달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달고, 이쪽에 달고, 이렇게 달고, 막 계보도가 넓게 이렇게 막 퍼져 내려갑니다. 특히 글로벌에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스폰서 책임이에요. 나중에 누가 힘들어요? 그 파트너 나가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빨리 가르쳐 줘야 돼. 빨리 가르쳐 줘야 되고, 자주 가르쳐 줘야 되고, 뭐 그러려니 하면은 또 밑에 그렇게 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할 때 계보도 상담, 내 파트너들의 계보도 상담은 반드시 복제가 되어야 돼요. 항상 계보도에 신경을 쓰고 내 파트너가 멤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의 스폰서님이신 손차수 전명수 본부장님 있죠. 저의 계보도 상황을 머릿속에 다 놓고 계십니다. 제 파트너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다 알고 계세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제 파트너들이 몇 명인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스폰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계보도 사항들을 대부분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내려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서 일을 해야 될지 알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계보도 상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상담을 해야 될 게 뭘까요? 직급 상담입니다. 매출 상담. 아까 우리 오토 판매사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지, 내가 이 매출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스폰서님들의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온라인으로 했던 그 시스템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이거예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정말 뭐 코로나 시절이기도 했고, 밖으로 나가서 100만 갑도 할 수 없는 시절이기도 했고, 뭐 변명을 되려면 얼마든지 변명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명은 변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찾고, 내가 지인이든 아니면 100만 갑이든 내가 1일 매출, 주간 매출, 또 반기 3일에 한번 그 매칭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업그레이드해서 2일에 한 번씩 매칭을 시킨다거나, 그런 단기 목표를 스폰서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매출 목표를 잡고 뛰는데 잘 뛰어라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스폰서님들이 있을까요? 조금만 하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조금 더 해가서 세일즈 마스터 해 라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폰서님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놔둘 것 같아요. 내가 같이 뛰어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계보도 상담과 직급 상담, 매출 상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과 매일매일, 여러분들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안 꺼내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꺼내세요. 저는 지금 저의 직속 멘토님이신 전명숙 손차수 본부장님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카톡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이민재 국장님 그렇게 하시나요? 카톡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매일매일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사소한 거라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센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글로벌에 있을 때도 우리 전명수 본부장님 집에 혼자 계시니까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되어야 제 파트너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내 파트너들한테도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이,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모든 활동들이 그대로 되어 내려가는 그런 일이라고요, 우리 일이. 이 복제라는 개념이 정말 무서운 게, 이 애터미는 무한단계잖아요, 무한단계예요. 내 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나쁜 것만 복제가 돼요. 좋은 것들은 우리 강의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당연한 것들은, 우리가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될 것들은 강의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해요. 근데 어디서 망가지냐? 나쁜 것들을, 스폰서님 하는 나쁜 것들을 배워가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전에는 이런 차림이 아니었죠. 제가 사업할 때도 캐주얼 복장으로 다녔었어요. 사업할 때도. 왜?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 상사도 캐주얼 복장으로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도 캐주얼 복장으로 다녔었죠. 근데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책에서 보니까 태도가 전부래요. 그래서 태도부터 바꿨어. 무조건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이 내가 그냥 일요일 날 캐주얼 복장으로 나갔는데 크라운 마스터 깜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나 과연 내 캐주얼 복장 입은 나를 따라올까? 라고 생각했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장 복장,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누구를 만나도 나를 그냥 아유, 뭐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진짜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 만난 사람 있긴 있어요. 집에서 진짜 옷 갈아입을 시간 없이 갑자기 밥 먹으러 나가자 했는데 만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그 더운 나라에서 정장 입으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이 구두 신고 정장 바지 입고 입으려고 위에 있는 정장 차림으로 가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다른 그룹 터키 리더들 터키에서 어떻게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옷 입고 돌아다니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그룹 리더들. 그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그게 결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센터를 차리고 센터에 출근하는 분들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요? 우리 어디 갔어요? 정장 매장 갔잖아요. 그 이유라고. 모든 것이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물론 복제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 못하잖아요. 복제가 안 되면 성공 못하는 거니까. 근데 제대로 복제받은 사람들은 그 태도가 그대로 복제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베이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고 내 태도가 완벽해졌을 때 내 산하의 멤버들은 완벽하게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도 늦잠 자서 늦게 왔어요. 진짜 잠을 알람 뭐 변명 안 할게요. 지각했습니다. 지각했는데 그럼 매일매일 그런 지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족하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전심을 담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복제시켜 줬을 때 내 그룹이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룹은 커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공의 8단계, 정말 중요한 이 성공의 8단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어라고 하는 이유는 왜 오토 판매사가 되어라고 하냐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애터미 사업의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 판매사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내 사업, 내가 임페리얼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구간이에요. 진짜 힘들게 산을 올라가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능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존의 첫 단계. 왜 생존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200선 정도 되잖아요. 이 오토 판매사가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가는 많이 비싼데 최저임금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세일즈 마스터가 생존의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오토 판매사, 터키 같은 경우에는 오토 세미 세일즈 마스터겠죠. 오토 세미 세일즈 마스터, 생존의 첫 단계가 되는 거고. 성공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 멤버 없이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처음에 본인들이 제품을 좀 재고를 많이 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매출로만도 직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토 판매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수 꾸려놓은 멤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판매사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그 내가 성공해야 될 기반, 리더로 만들어야 될 소비자 또는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는 베이스를 깔고 있는 성공의 재료라고 표현할게요. 성공의 재료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단계를 오토 판매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토 판매사까지가 진짜 내 노력으로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올라가는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막 좀 열심히 하다가 세미 정도까지는 갔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우측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를 보셨나요? 보셨나요?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그 단계에서 포기한다면 절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단계. 반대로 말하면 내 노력이 없으면 절대 못 올라가는 등반 코스, 목표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오토 판매사까지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멤버십 쌓고 매출 쌓고 소비자들 꾸려 놓으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왜? 생존의 첫 단계는 넘어섰거든. 생존의 단계는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이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제 밑에 산하의 파트너들이 있고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다이아몬드 마스터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리더들에게 이런 배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리더가 되는 첫 번째 단계를 달성하셨습니다라고. 그리고 꾸준한 소득이 오토 판매사라는 월 200만 원이라는 꾸준한 소득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단계.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과연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0만 원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오토 판매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몰라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노즈 마스터. 근데 샤론 노즈 마스터가 됐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이 세일즈 마스터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나 샤론 노즈 마스터 직급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왜? 왜 이 직급에 대한 도전을 할까요? 우리가 파트너들 물건 사재기게 하기 위해서? 주승훈 국장님, 우리 샤론 노즈 마스터 도전 왜 했어요? 파트너들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가장 맞는 표현은 뭐냐면 내 조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합니다. 내 조직을 바른 방향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직급 도전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이 파트너들을 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직급이 없어요. 없고 내 소비자만으로 구성이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내 산하에서는 이런 리더의 역량을 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나 자격이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들이 직급 가봅시다. 직급 도전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주자가 된 거예요. 주자라는 말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스폰서들의 목표가 됐단 말은 같이 뛰어가자. 같이 손잡고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좀 너무 안 타이트하게 돼 있던데 우리 전명숙 본부장님이 작성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다이아몬드 마스터 달성하면 세일즈 그렇게 끝냈어요. 진짜 세일즈. 그래서 빨리 1년 만에 팀장 달고 국장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넘쳐 흘러나는 오토 판매사가 지금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작년 4월에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달성하고 자, 세미 세일즈 마스터 좀 하다가 될 때 세일즈 마스터 하자라고 하면서 조금 편하게 느슨하게 제가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의 지금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렇지. 지금 상상도 별로 하기 싫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수동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공감과 배려라는 주제로 이혜정 임페리얼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머릿속 깊숙이 박았습니다. 그냥 머릿속 안에 딱 집어 넣었어요. 너무 공감이 돼서. 우리 파트너들 죽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와,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달성해요? 세일즈 마스터를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 달성 못하면 성공 못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과정을 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못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지난달에 직급 도전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판매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성공 못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배려를 해요.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달에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러면 세미만 하고, 다음 달에 도전을 해봅시다. 배려를 해줘, 배려를. 배려를 해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파트너들은? 다음 달에 도전하던가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무조건 닥쳐 있을 때 시간이 월밖에 안 남지 않았어. 남지 않았는데도 저는 가자, 나가자. 같이 나가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가서 무조건 하자. 해보자. 해라가 아니라 해보자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직급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상위 직급자들은 파트너들한테 해라. 무조건 해야 네가 된다가 아니라 같이 하자. 같이 해야 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같이 뛰어나가서 이 세미 세일즈가 아니라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세일즈예요. 그럼 나중에 자동으로 다이아가 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돼요. 다이아가.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도 처음에는 이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때 자연 매출이 70대 70, 80대 80도 안 올라왔어요. 70대 70, 80대 80 그 정도 수준에서 자, 지금부터 세일즈 마스터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진행한다. 거의 스파르타 학원, 애터미 스파르타 학원처럼 제가 얘기를 했고 제가 저쪽 가면 한숨 소리가 들려요. 회의하다가 제가 가잖아요. 자, 한다 하고 가면 한숨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하지? 근데 했어요. 근데 다 해냈어요. 배려라는 없었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해내게 했더니 지금은 거의 천천히 넘어가는 반기 매출이 1,000 정도 되는 우리 판매사도 나오고 오토 팀장도 나오고 국장 다 배지 다 달았고 무난하게 스폰서님들이 우리 직급 이렇게 달성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제 계보도 이렇게 상담해 주시잖아요. 보통 기존에 애터미 사업했던 분들의 로얄 마스터급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도전을 함께 하고 있고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 발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받았는데 창고 안에 제품을 이만큼 쌓아놓고 로얄 마스터 도전한 그 팀을 봤어요. 터키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밟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보이는 모습이 지금 많이 즐겨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정말 기반을 닦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원리 원칙대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단 배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곡소리 나는 파트너들한테 그 곡소리 때문이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자, 이분은 좀 빡세게 하셨네요. 세일즈 마스터 한번 달성하고 7월 이거 우리 건가? 우리 거 같다, 그렇죠? 예, 네. 우리 건가? 딱 표시가 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 이미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달고부터는 아니지만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달고부터 조직원이 생기고부터는
이때 한번 봐줬네요. 이때 한번 봐줘. 숨도 쉬지 않고 달렸어요. 숨도 쉬지 않고. 근데 보통은 뭐 여기도 우리 조직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한번 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해요. 이렇게 해도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아마 세미 정도 했겠죠, 저쪽에는. 근데 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토 세일즈 늦게 돼서 아마 우리보다 성장 느릴 겁니다. 저런 분들은. 그래도 세일즈 마스터를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그럼 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는 과정 중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생겨요. 진짜 많은 우여곡절이 생겨요. 마감이 다 됐는데 50 모자라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자랐을 때 내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이 도전을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무리라고 생각하죠. 아, 내 패턴대로 그냥 가야지. 내 패턴대로 가면 성공 못해요. 우리 패턴대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요. 제가 끌어주는 패턴대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타이트하게 쪼고 이 도전,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뭐 무리하게 저 사람이 내를 진짜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토 판매사를 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애터미 사업 그만두시고, 안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면 진짜 내가 이걸 통해서 오토 판매사에 대한 기반을 쌓아 나가가지고 임페리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토 판매사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1년 뒤, 아니 6개월 뒤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민지 국장님 건지 처음 알았네요. 빡시게 하긴 빡시게 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 우리 전업자분들은 오토 판매사, 물론 부업자분들도 오토 판매사, 세일즈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걸 알아요. 저는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전업자들을 위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자들, 진짜 시간 쪼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함으로써 정말 큰 부스터 역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것 자체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달성했어. 밟고 올라섰어. 와, 제가 오토 판매사 될 때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없었어요. 150 해도 보너스 수당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250 구간이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이 세미 세일즈가 없었을 때는 뭐 한 180 되면은 세미 세일즈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와, 그래도 세미 세일즈는 했네. 이렇게 되는데 180 했는데 도저히 달성 못 하잖아요. 나 실패했네. 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최저임금 되는 국가보다는 우리가 지금 뻗어나가 있는 국가가 뭐 브라질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마찬가지. 세미 세일즈 정도의 수당이 계속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살만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정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기회이냐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이거는 우리 마케팅 플랜이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이 아니라 특별법,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별법이 제정된 거예요. 이벤트성.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환차 이익에서 남는 수익을 이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미 세일즈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미 세일즈를 활용을 잘 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애터미 사업자로서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표로써 나타내 봤어요. 우리 매년 임대료 수입이 한 5%, 요즘에 5% 되는 것도 좀 찾기 힘들던데,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임대료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5억을 투자하면
5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5억짜리 건물에서 임대가 안 빠지고 계속 임대료가 들어와요. 임대료가 들어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 임대료 수익이라면 월 200만 원씩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매년 임대료 수익이 2억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2억 4천만 원. 5억 투자했을 때 10년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스 클럽 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애터미에서 리더스 클럽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부동산 한상 가치는 24억입니다. 위에 거는 오토 판매사가 월 5억 오토 판매사만 여러분들이 달성을 해도 월 5억짜리 빌딩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면 24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보통 일반적인 건물과 달라요. 우리 명지 저 옆에 길만 건너가도 통으로 비어 있는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한 100억 넘어요. 100억 넘는데 거기서는 돈이 안 나와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갖고 있는 사람 경매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건물 갖고 있어가지고 풍지박산 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해서 콩나물 크듯이 좀 성장하는 부동산이 커요. 막 커가지고 더 큰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부동산이면서 그 지금 현재의 자산 가치가 내가 리더스 클럽만 들어가도 24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로열 리더스 클럽. 우리 이희정 총장, 오늘 아침에 강의하신 이희정 총장님. 너무 즐겁게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걸어 다니는 건물 빌딩입니다. 걸어 다니는 건물. 4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임차인 빠져나갈 걱정 없는. 평생 동안 임차인 빠져나갈 걱정 없는. 우리 임차인 빠져나갈까 봐 노심초사 걱정하잖아요. 근데 평생 동안 임차인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40억짜리 건물을 가지신 분이 너무너무 즐겁게 여기서 미래를 여러분들한테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크라운 리더스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크라운 리더스 월 4천 되는 분들은 80억짜리 건물을 여러분 80억짜리 건물 가지는 상상 꿈을 꾸보셨나요? 80억짜리 건물 만들려면 진짜 뭔가 하나 이렇게 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트코인을 한 10년 전에 한 100개 정도 사놓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인데 크라운 리더스에 올라가면 80억 자산가 임페리얼 되면 200억짜리입니다. 200억짜리. 근데 이 200억짜리 건물은 3대까지 내 자식들한테도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상속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200억짜리 물려주려면 상속세가 거의 한 100억 이상 나올걸요, 아마. 100억 이상. 200억짜리 건물 물려주려면. 근데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근데 이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상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3대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애터미에서 3대까지라고 하잖아요. 3대까지라고 하는데 이 다단계법은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대수 제한이 없어요. 그 밑에도 물려줄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3대까지 상속이 된다라고. 근데 법적으로 이 상속법이 다단계 상속법이 그냥 현재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엄청 기본적인 건데 정말 기본적인 건데 다들 졸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이 무한단계의 위력을 어디서 느끼냐면 요즘에 글로벌을 하면서 느껴요. 우리 제품이 만약에 정말 비싼 제품,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다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샀을 제품이었다면 글로벌에서 무한단계, 진짜 우리 제품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그 글로벌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앱솔루트 설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빨리 얘기해 보면은 제가 한국에 뭐 화장품 사러 오면은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세종대 항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바르면 EGF 성분이 피부를 돌아다니면서 착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피부 기능을 내 안 좋은 부분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 얘기를 이제 했죠. 터키 통역 두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써봐요. 써본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감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입되는 등록된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제품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이 제품질력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품질력을 가장 높여놨다.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는 제품이 그렇게 싸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싼 거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왜? 애터미가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서는 애터미 제품 안 싸요. 비쌉니다. 수출해서 그 최저임금 70만 원 받는 나라에서 앱솔루트 금액이 거의 30만 원 가격이에요. 우리나라는 20만 원에 팔잖아요. 1.5배 비싸다고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월급 털어가지고 한 반달치 월급 털어가지고 사더라고 사람들이. 그 왜 그럴까요? 다단계 사업에 성공하려고? 아니에요. 그 제품을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품질력을 높여난 그 원인 때문에 전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무한 단계로 뻗어내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에 감동한 소비자들이 100%가 다 감동하지는 않잖아요. 100%다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 감동하지 않는데 이 감동한 소비자들이 군데군데서 나와서 내려가다 보면은 와,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리더가 나타나서 그 동네를 휘어잡는 모습을 제가 발견해요. 저는 터키 말도 못하는데 저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도 모르는데 그 리더가 지금 이제 막 센터 차린다고 그렇게 막 본인이 역량을 펼쳐나가고 지금 세일즈 마스터 막 유지하면서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죠. 그 나라에서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그런 리더가 군데군데서 계속해서 나타나더라. 그런 빈도가 점점 커지더라. 라는 그 이유가 애터미 사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자주 하는 질문 넘어갈게요. 그런 관계상. 자,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딱 이건 것 같아요. 성공자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은 직장 갔다가 퇴근해서 유튜브 보고 인생은 짧은 것이요. 짧고 굵게 맞아요. 소주 한잔 하고 그렇게 살아요, 보통. 편한 것에 우리 사람들은 다들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거를 바꾸는 거를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잘 못 얻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진짜 먹고 살기 바빠서. 틀에 박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99%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틀을 깨고 나와가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꾸준하게 알아보는 사람들, 뭔가 비전을 봤으면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가 원양어선을 타러 가면서부터 제 인생의 모토가 절대 포기하지 말자였어요.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때까지 하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 실패했던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성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회사가 무너질 뻔했지만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회사는 운영됩니다. 근데 제가 내려놓은 겁니다. 왜?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애터미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저한테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때까지 갈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박수 한번 이때 나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실패자는 그냥 인생이 핑계예요. 인생이 핑계. 안 되는 이유만을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주변에 널리 알려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기회도 그 사람한테는 잘 안 가는 핑계가 습관인 사람들. 애터미에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미나 못 가는 이유를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세미나 못 가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요. 내가 이거를 안 할 이유를 찾는다고. 그냥 해야 되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백만갑을 나가야 되겠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후속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러니까 지금 못하지 라는 그런 핑계를 근데 대부분의 저도 그래요. 저도 핑계를 찾습니다. 근데 트레이닝이라고요, 그게. 그런 핑계를 찾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꾸준하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사람들은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쌓여가지고 결과로 만들어지고 성과로 만들어지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열쇠, 여러분들 앞에 이 성공 열쇠는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곁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 열쇠를 두고 그냥 지나갈 것인지, 이 성공 열쇠를 집어들고 이 성공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150세 인생까지 남은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소중한 가족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고 또 그 후손들까지 여러분의 지금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그 오토 판매사까지 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로 인해서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의 열쇠가 여러분들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열쇠를 반드시 움켜쥐시고 하루하루의 그런 실패에 대한 우울감,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진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한 비전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이전에는 뭐 성공이라는 단어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성공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나도 언젠가는 글로벌로 나가겠지. 나도 언젠가는 무대에 서겠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직급 도전을 처음 세일즈 마스터를 했는데 네. 아니요. 그 오토 판매사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네, 이제 네, 신생한데, 네, 또 아까 직급 오토 판매사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금 또한 꿈을 꾸게 되고, 성공을 꿈꾸게 되고, 또 비전을 바라보았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네, 오후 메인데이는 마치겠습니다. 네, 사원 제창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